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서 용도 지역의 종류 등에 관한 내용을 학습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이어서 용도적 지정 절차와 그 다음에 이제 특례사항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용도 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내용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이 아주 깔끔하게 여러분 강의 노트가 출시가 됐는데, 여러분들 이 강의 노트를 참조하시게 되면은 공부하는데 좀 편의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보기 위해서 강의 노트 제작이 돼 있으니까 강의 노트에 필요한 부분에 표시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많은 것을 칠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강조되는 것 위주로 해서 책을 표시를 해 놓으면은 나중에 짧은 시간 안에 꼭 중요한 요소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바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강의 노트에 해당되는 페이지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17페이지입니다. 강의 노트 17페이지 보면은 용도적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고 된 부분이 있죠. 바로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 자, 우리 기본소 기준 가는 거 맞습니다. 기본소는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지정 절차라고 된 부분이 있죠. 지정 절차에서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 있는 거, 우리가 이제 그 지용도면 고시라는 걸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계획은 결정 고시가 나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지형도면이라는 것 자체는 관리계획 결정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지형도면을 그려야 할 이유가 있죠. 관리계획 그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지형도면을 그려야 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릴 말씀은 뭐냐면은 결정 고시라고 했었을 때 결정이라는 의미와 고시라는 의미의 차이가 좀 난다는 겁니다.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계획이 성립이 된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고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 고시에서 결정과 고시의 이제 차이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던 건데,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땅이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 새 땅의 용도적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 어디를 가더라도 용도적은 다 지정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용도적을 지정할 때 어떻게 정하느냐? 원칙은 입안 결정 절차에 따라 용도적을 정하는 거죠. 기초조사, 의견 청취, 협의, 심의 절차를 거쳐서 용도적을 정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기 보세요. 용도적 지정 절차에서 특례라고 그랬다고, 특례. 특례라는 말은 용도적을 지정하는 과정에 원칙인 입안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용도적이 지정되거나 변경이 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례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하나는 결정의 특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그 교재 78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예외 1번은 결정의 특례, 예외 2번은 결정 고시의 특례,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결정은 성립된 것일 뿐이고, 그 다음에 고시는 효력 발생이 될 얘기는 고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의 특례라는 말에는 고시는 따로 해줘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고시는 따로 해줘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정의 특례를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자, 매립지가 나오면 이 매립지 용도적을 정하는 과정 속에, 자, 원칙은 이렇게 이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자, 매립지의 매립 목적과 이와 이웃하는 용도적의 토지 목적이 같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농지 조성 목적으로 매립을 했고 현재 육지적이 농림지역이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 택지 조성 목적으로 매립을 했고 현재 육지지역이 도시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목적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자, 보겠습니다.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적의 내용과 동일하게 되면은 이게 대한 용도적을 정할 때 입안 결정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본들요, 바로 이웃한 용도적과 같은 용도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매립 목적이 그만큼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 매립 준공 인가일을 기준점 삼아서 바로 이 매립지 용도 지역은 이와 이웃하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웃하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입안 결정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입안 결정 절차를 따로 밟지 않고 바로 이제 이웃한 용도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고, 그리고 지금껏 지도에 없는 새 땅이 나왔죠. 그래서 새 땅이 나왔으니까 국민에게 알려는 줘야죠. 고시는 따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결정의 특례다, 그렇게 체각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를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좀 다른 측면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매립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매립지가
매립지 매립 목적과 이웃하는 용도적인 토지 목적이 서로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농지조성 목적인데 용도적이 도시적이 돼 있다든지 육지지역이, 그 다음에 택지조성 목적인데 농림적이 됐다는 이렇게 서로 다른 경우라든지, 또는 두 번째, 이 가운데 선이 쫙 그어졌다고 가정을 하시고요. 매립지가 둘 이상의 용도에 걸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 매립지의 용도적은 어떻게 정하냐고요? 원칙에 따라 가면 됩니다. 원칙에 따라서. 이건 특례라고 말할 필요가 없지. 원칙에 따라서 용도적을 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특례라고 했던 건 딱 하나밖에 없네요. 매립지 매립 목적과 이웃하는 용도적의 토지적 목적이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큼은 따로 절차 밟지 않고 이웃한 용도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그게 이제 특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따로 외운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특례만 하나만 외우고 이건 당연히 원칙적인 절차를 밟겠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두 번째는 결정 고시의 특례라는 겁니다. 이제 고시까지 된 것으로 보겠다 그 얘기예요. 결정 고시 특례라는 것은. 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땅은 육지적은 도시적입니다. 그러자 바다죠, 여기가. 바다인데 항만구역, 어항구역으로 지정된 바다라고 가정을 하세요. 어항구역은 어선을 출입하고 항만구역 화물선 출입하는 곳입니다. 근데 현재 육지적인 도시가 어떤 문제가 생기죠? 도시에서 생활하서 흘러 들어가. 생활 쓰레기 투기돼. 그 다음에 어선이나 화물선 출입하는 과정에도 보이지 않게 쓰레기 투기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도시적인 앞바다, 즉 연접된 공유수면이라고 칭하는데, 이 도시적 앞바다 연접된 공유수면은 푸른 바다가 아닙니다. 하수 냄새 나는 쾌쾌한 바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로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훼손의 정도가 점차 커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 바다를 연접된 공유수면을 육지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그중에 육지적에서 용도적은 뭘로? 도시적으로. 근데 왜 하필이면 도시적이냐? 도시적이 되어야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준설 사업도 좀 해보고 항만도 설치하고 등등. 바로 그런 필요성 때문에 도시적에 연접된 앞바다를 도시적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서해안 남해안의 항구 도시들 있죠? 항구 도시들 앞바다 전부 다 도시적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데는 이제 개발할 수 있게끔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바다가 육지처럼 취급되는 경우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무언가 지정이 될 겁니다. 무언가 지정이 되는데 지금 지정이 됨과 동시에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등으로 간주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기는 도시적이 아니란 말이죠. 설마 도시적으로 본다는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택지개발지구라는 게 지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뭐 농림적이든 어디든 간에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됐다는 말은 아파트를 짓겠다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용도적이 도시적인 아파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농림적인 아파트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농림적의 택지개발지구 지정됐다.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다.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상태에서는 아파트를 못 지가 용도적을 변경을 한다고요. 용도적이 절대 불변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용도적을 변경할 때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원칙적인 이방 결정 절차를 밟아서 변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방 결정 절차 밟는다고 쳐요. 이방 결정 절차 밟아본들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결론이 도시밖에 더 나오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절차 밟지 말고 이런 게 지정되면 바로 이 지역 용도적이 도시적으로 바뀐 걸로 보자. 그렇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보세요. 자, 전원개발사업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여기다 뭔가 개발을 할 것이다. 그렇게 의미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개발이 되려면은 용도적이 도시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입지 및 개발을 하는 산업단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 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면은 이 공장 지어야 되겠죠. 그럼 공장을 지으려면 용도적이 도시적이 돼야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도시적으로 결정 고시되는 보는 사유도 있고. 자, 이번에는 보겠습니다. 농림적이나 자연환경보전적으로 보는 건데요. 자, 이거는 현재 용도적이 일단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용도적은 관리적이라는 거예요. 관리적인 특성이 어떻게 됩니까? 보전을 위주로 하되 제한적 법의 개발도 허용되는 땅이라는 거죠. 그런 영역 안에서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이 지정이 됐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사짓는 땅이란 말이에요.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관리적이니까 나 개발 사업하겠습니다. 그러면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 꿈꾸지 말라고 바꿔버립니다. 뭘로? 아예 이 지역이 관리적인데 농림적으로 바뀐 걸 보겠다는